안녕하세요. 안녕사주명리의 현묘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임술일주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술일주 기본 성향입니다. 임술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을 위한 봉사심입니다. 임술일주는 책임감이 강하고 충성스러우며 특히 공공적인 일에 종사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상황에 자신을 잘 맞춰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다 해낼 수 있는데 이는 임술일주의 수동적인 단면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일은 잘하지만 스스로 일을 찾아서는 하지 않는 것이 임술입니다. 임술일주는 묵묵히 뒤를 따라서 봉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릴 때나 나이를 들어서나 이끌어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크게 바뀝니다. 임수일간은 기본적으로 호탕하고 넓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임술일주는 그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통이 크고 스케일이 광범위하며 포용력과 이해력이 있어 유연하고 넓은 대인관계에 능합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지지인 술토는 계절적으로 쓸쓸함, 우주에 대한 관심, 영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주와 자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임수는 기본적인 지혜와 통찰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술일주는 사건을 단숨에 파악하는 능력과 성견지명,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일주라고 봅니다. 임술일주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존심이 강한데 이 자존심을 사회적 책임감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십신으로 보는 갑진년 임술일주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신으로 한 해의 운을 추론한다는 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과 그 해에 해당하는 간지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임술일주의 일간은 임수이기 때문에 임수를 기준으로 갑진의 갑목, 진토와의 관계를 따집니다. 임수를 기준으로 갑목은 식신이 됩니다. 식신은 창작자에게서 빚어나오는 느긋하고 편안한 기운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부여되는 선천적 복록을 의미하며 안정적인 의식주를 영위할 수 있는 여유와 작은 집단에서 음식을 나누고 소소하게 대화하는 소확행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또는 활동력과 의지박약, 게으름도 모두 식신의 특징입니다. 식신은 생산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 직장의 취업이나 생계 수단의 획득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식신과 관련이 있고 여성의 경우 자녀의 출산과도 관련된 기운입니다. 식신은 생산력의 원천이 되고 개인의 행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좋은 기운으로 칭송되었으며 특히 한 분야에 몰두하는 능력, 탐구심, 똑똑함의 기반이 됩니다. 임수일간의 경우 식신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일간입니다. 그만큼 식신을 잘 쓸 수 있고 삶에 식신의 여유가 더해질 때 빛이 납니다. 특히 임술일주의 경우 일지에 편관의 힘을 깔고 있기에 이 식신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갑목 식신의 기운을 이용해 편관을 제어할 때 좀 더 아름답고 평온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식신의 의미인 활동을 하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음식을 만들고 대화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운을 풀어낸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아주 아름답게 갑진년의 기운을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임수를 기준으로 진토는 편관이 됩니다. 편관은 이른바 관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좋은 기운입니다. 사람을 조직에서 돋보이게 하고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강한 추진력을 부여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성은 직장의 취업이나 학교의 입학 및 합격운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편관은 10개의 십신 중에서 가장 취업이나 학교의 입학과 관련이 깊은 기운이기도 합니다. 임술일주의 경우 이미 일지에 편관을 깔고 있죠. 일지에 놓인 술토편관을 온전히 이겨내는 것도 부담인데 편관이 운으로 오게 되면 이겨내야 하는 관성의 힘이 많아져 기본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운으로 오는 진토편관은 술토처럼 억압을 주는 편관이 아니고 가능성과 용기, 성취를 안겨다주는 좋은 편관입니다. 게다가 진토편관은 갑목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정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진토가 갑목에게 제어당해 편관의 부정성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편관의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삶의 안정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토 편관의 힘에 의해 조직운, 시험운이 상승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한 해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신강신약으로 보는 갑진년 임술일주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강한 임술일주입니다. 일간 임수의 주변에 오행 금수가 많은 사주입니다.
임술일주는 일주 자체의 관성의 기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신약할 확률이 높은 일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강하다면 사주에 금기운이 많거나 수기운이 아주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주의 구성에서는 일지에 술토가 용신이 되는데 용신을 자신의 발밑인 일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신강한 임술일주들은 남들보다 단연 유리한 조건에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 통제력과 책임감이 굉장히 빛을 보는데 임수일간 특유의 여유와 인간적인 매력을 겸비한 채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책임감과 일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능력으로 인해 임술일주는 직장이나 조직에서 크게 빛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면서도 당차게 일처리를 해서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진년에는 바야흐로 한 단계 크게 성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민 계묘의 부침을 발판 삼아 갑진년부터는 자신의 가능성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조직의 조력을 받기 때문에 훨씬 큰 성취로 드러납니다. 힘을 내어 도전하시고 새로운 일을 찾아 현재 자신의 직업과 조화를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성취가 함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약한 임술일주입니다. 임수 일간 주변에 오행 목화 토가 많은 사주입니다. 임술일주는 일주 자체에 관성의 기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신약할 확률이 높은 일주입니다. 관성을 일제에 갖춘 일주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 일간의 주위에 목화 토의 기운이 많아 신약한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달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환경에 처해 있거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책임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지만 가슴속에 희망을 품고 견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순간적으로는 욱하지만 곧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분노와 순응의 반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한 사회적 책무감을 느끼기에 어깨가 무거운 신약한 임술일주는 갑진년을 맞아 새로운 시작과 재출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휴식이나 기다림의 의미가 아닌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야 하고 많은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많은 일거리와 책임감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에 긍정적으로 도전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목화의 시기, 즉 2025년부터 2027년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더욱 아름답고 현명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쁜 와중에 자신만의 창의력을 증명하기 위해 고민한다면 갑진년은 내내 기억에 남는 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하는 갑진년 임술일주 사주 구성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기운이 아주 많은 사주에서 월간에 무토가 떠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수기운이 아주 많은 사주에서 시간에 무토가 떠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수의 기운이 많은 사주에서 대운에 무토가 들어온 경우입니다. 신강한 임술일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갑진년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강한 일간의 힘을 간목으로 유통하여 큰 성취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사주의 구성이 있습니다. 바로 월간과 시간에 무토를 띄운 사주입니다. 일간의 힘이 강하고 월간과 시간에 무토가 떠 있다면 이 무토는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기운은 이 무토의 존재로 인해서 비로소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토의 존재로 인해 직장이나 가정에서 안정적인 성취를 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성취가 뒤따랐을 것이고 여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성취에 더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안정성도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간목이 아주 강한 작용을 하는 해이니 이 소중한 무토가 위협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 원국이나 대운의 천간에 무토가 없는 경우는 타격이 없는데요. 만약 무토가 시간이나 월간, 대운의 천간에 떠 있는 경우는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간목에 의해 소중한 기운인 무토의 기운이 제어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갑진년에는 삶의 밸런스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무토는 삶의 안정성, 직장, 배우자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직장 생활 및 배우자와의 관계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위장질환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등 예방과 빠른 조치가 필요한 해입니다.
특히 2024년 양력 10월은 더욱 유의해야 하는데 세운에서 오는 간목과 월운에서 오는 간목이 중첩되어 강한 극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기대해 볼 만한 갑진년 임술일주 사주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임술일주 사주에서 토기운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특히 천간에 무토가 많아 문제가 된다면 갑진년은 매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무토가 제압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갑진년은 조직에서의 큰 성취가 함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간 받았던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승진과 기다렸던 부서로의 인사이동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주에 수기운이 너무 넘치는 경우도 갑진년은 아주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적인 큰 성장, 발복, 새로운 사업에서의 성취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능력의 폭발이 예상되니 더욱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진년 임술일주 희망의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아시스에 머물러 충전했다면 이제는 길을 떠나야 합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빛내줄 나만의 무기 무엇입니까? 갑진년에는 그 무기를 꺼내서 손에 쥐시기 바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 모두가 당신을, 그리고 당신이 가진 그 가치를 인정할 것입니다. 이상 임술일주의 갑진년 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우리는 살아가야 하며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내년의 기운에 대해 이해한다고 해서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행을 완전히 피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내년의 기운을 살피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긍정으로 내년을 대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욱 여유롭고 태연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취적이고 굳건한 힘을 자랑하는 갑진의 기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날의 느티나무처럼 멋있고 당당하게 갑진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 한 해 부디 원하는 꿈 이루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